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될지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될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냥 법인 사업자로 내는 게 더 좋을지, 개인 사업자를 냈을 때는 도대체 누구 명의로 해야 될지, 또 이러한 것들이 건강보험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이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떠한 부분을 조금 알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명의를 누구로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과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들이 표면 수익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 수익률도 달라지죠. 특히 개인 사업자 중에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조금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양도소득,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팔았을 때는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세율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5%,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고요. 2억 초과해서 200억 이하이면 20%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10% 구간대도 있겠지만은 최고 20% 정도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1200만 원 이하에서 6%, 최고 45%까지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00만 원 이하가 6%, 요거는 좀 부족하겠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에서 8800은 24%입니다. 이 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이 구간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법인은 4단계로 적용이 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이면 이 8단계 중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연간 8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구간대에 적용이 되는데요. 24%죠. 근데 법인이라면 2억 이하에 걸리니까 10%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상당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율로만 보자면은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이외에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비교해 보자면 물론 감면받으면은 둘 다 2.3%가 적용되지만 기본세율 4.6%를 했을 때 개인 사업자는 4.6%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고 9.4%까지, 이런 경우에는 뭐 과밀 억제권역에 5년 미만, 업력 5년 미만일 때는 취득세 3배 중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고 9.4%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는 대출 조건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에 비해서 개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좀 일반적인 대출 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개인 사업자도 물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특히 신생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거의 대부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회계 처리도 복잡합니다. 그에 비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이 법인을 유지하거나 사업자를 유지하는 게 개인 사업자는 좀 유지 비용이 낮은 데 비해서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월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게 됩니다.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에서 이익이 났다. 이 이익을 인출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인출하는 방법은 좀 제한적입니다. 급여를 통해서나 배당소득으로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과 납부 의무를 진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특공제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법인 사업자로 할 건지 개인 사업자로 할 건지 판단의 기준은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물론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 사업자가 실적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실적이 없으면 대출해서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고 나중에 좀 규모가 커지고 이런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그때 가서 법인 사업자로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금을 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치면 몇 가지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첫 번째 건강보험료, 이 무시를 못하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명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명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권 상태일 때는 만약 내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그럼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치겠죠. 등기 치고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가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금을 낸다면은 근로소득이 만약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식산업센터가 되었던 부동산 투자도 분명히 사업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직장에 속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고요. 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가입자나 적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양 조건이 있고요.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부양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요건은 사업자 등록은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을 보자면은 보유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5억 4천을 초과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총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이 건강보험료하고 관련해서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 명의는 가족 중에 좀 누구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일명 맞벌이죠. 이 맞벌이인 경우에는 두 사람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서 보신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고 높다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좀 분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외벌이에 해당이 되겠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명의가 있는 예를 들어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 사람 이름으로 한다면은 첫 번째 조건이 근로소득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간 임대소득이 3,4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2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3,4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 소득 금액에서 3,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근로소득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기존에 만약 피부양자였다면 이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자격이 상실되고 내 명의로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득이 없는 분의 명의이기 때문에 대출에서도 조금 불리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시면은 직접 셀프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보험료율은 2021년 현재 건강보험은 6.86%고요. 장기요양보험은 11.52%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하시고요. 직장 가입자인데 내가 월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임대소득으로 5천만 원 수익이 있을 때 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기존의 월 급여에 의한 직장보험료가 29만 원이고요. 추가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약 25만 원의 직장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분명한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세무적으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 소득의 종류를 우선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자소득은 금융이자라고 하면 되죠. 예금, 적금, 사채이자, 신탁이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배당은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리고 연금소득은 우리가 불입하게 되는 공적연금도 있고 사적연금도 있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연금소득이고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반대급부로 받는 소득을 얘기하고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이 이외에 일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포함해 가지고 자산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퇴직소득을 얘기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소득의 8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한 6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이 1년 동안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에 앞서서 보신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서 12월 달까지 소득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달에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에는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다면 꼭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